안녕하세요, 자기요정입니다. 뽀잉뽀잉. 단백질에 대해 아미노산, DIT, 다이어트, 미용, 나이, 건강의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잘 먹어야 하나에 대한 시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백질 얼마나 먹을까요? 남성은 1일 평균 60g, 여성은 1일 평균 50g의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표준값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신체 활동이 보통인 사람의 경우 자신의 체중 곱하기 0.9, 운동이나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체중 곱하기 1.6, 활동량에 따라 1.0에서 2.2g의 폭이 있는데 평균값인 1.6g으로 곱하는 것입니다. 임신 등 수준 높은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60kg의 경우 일상 신체 활동만 하면 54g을, 운동을 적당히 하면 96g을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며, 이는 거의 2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만큼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몸에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동하세요. 참고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자신의 체중 곱하기 1.06을 해서 그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백질의 중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기의 중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고기를 먹는 건 알겠고 그 고기의 무게야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 고기 안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걸 알아야겠죠. 자,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성 고기 손바닥 한쪽 정도 크기면 고기 자체는 대충 1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16에서 20g 정도로 대충 퉁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패류도 손바닥 한쪽 정도로 마찬가지로 100g에 단백질 16에서 20g 정도 수준입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두부 3분의 1모가 약 100g에 단백질은 6에서 7g,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 한 컵은 약 200ml에 단백질 6에서 7g, 200ml는 보통 우유 한 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유도 대충 비슷하게 추정하시면 됩니다. 달걀은 한 개에 단백질 약 7g, 낫또 한 팩 50g 정도의 단백질 8g, 유부 한 장에 30g, 단백질은 약 7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충 손바닥만한 고기 정도 먹으면 그 고기 자체의 무게는 100g에 단백질은 18g 정도 평균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먹는 양으로 7g 정도, 뭐 식물성 단백질이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7g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확하게 몇 g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고기의 종류, 중량, 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서 사실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백질 적당하게 몸에 좋게 건강하게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자, 그럼 고기 뷔페에 가서 오지게 하루치 단백질 다 먹으면 되겠네? 우리는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이 소화가 완료되면 다시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 지면 근육의 단백질 분해가 증가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한 끼에 20에서 30g씩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베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통 많이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20g이 되지 않는 소량을 섭취해 먹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육의 합성은 단백질을 섭취해 아미노산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시작되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합성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끼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 D 드세요. 비타민 D는 근육의 합성에도 관여하며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어패류, 버섯류에 많습니다. 비타민 C, 지난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피부의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키위, 파프리카 등이 많습니다. 아연과 철, 근육 유지, 성장을 돕는 호르몬의 작용에 필수적이며 간, 굴, 계란, 노른자 등이 많습니다. 당질, 근력 향상과 순간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밥, 꿀 등에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게 될 경우 지방과 근육을 분해해 그 필요한 힘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탄수화물도 적당히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까지 공복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 됩니다. 이때야말로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나 실상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 패턴으로 식사를 많이 하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침에 고기를 먹기는 여러모로 어려우니 그릭 요거트 같은 제품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보통 타입보다 단백질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편의점을 한번 털어볼까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소세지 한 개당 약 단백질 10g, 가공치즈 한 개당 단백질 약 3g, 치킨 샐러드 한 개에 뭐 115g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 단백질 약 24g 등이 들어있습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늦는다면 24시간 내에 먹기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단백질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점. 운동과 술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보충제와 알코올을 섭취한 대상의 합성률이 단백질 보충제만 섭취한 대상보다 30% 정도 낮아집니다. 운동하기 힘들어서 아깝다면 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나는 70%라도 괜찮다 하시면 운동과 술 모두 즐기셔도 단순히 근육 합성 측면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인생 뭐 있나요? 즐기면서 살아가야죠. 운동과 술 모두 즐기시며 즐거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기세요. 저는 합성률 10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